2023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현황. 참 이런 거는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현황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요, 이제 올해 검사를 받은 초, 중, 고생 173만 명 중에서 4.8%, 그러니까 대략 한 8만 명 정도쯤 됩니다. 이 학생들이 이런 정서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군에 속하고요. 그리고 1.3%인 1.3% 하면 많아 보이지 않겠지만 인원으로 치면 2만 명입니다. 2만여 명이요. 이게 정말 참 놀라운데 자살 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학생은 아니고 173만 명인데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173만 명 중에서 1.3%인 2만 명이 자살 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초중 고등학생입니다. 뭐 대학생이나 성인도 아니고요. 초중 고등학생의 1.3%가 자살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 학생 비율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게 지금 역대 최대치인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살 위험군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0.1%씩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0.1%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전체 학생을 모든 학생들 다 총괄해서 0.1%라고 한다면 그 숫자가 아마 몇만 명 정도쯤 될 겁니다. 만 명에서 한 몇천 명? 만 명 한 이 정도 수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몇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살 위험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 지금 얘기했던 이런 학생들의 80%, 이거 위험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80%, 이 학생들의 80%가 학생이나 부모가 거부를 해서 어떤 치료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이 거부라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뭔가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단순히 본인들이 나 하기 싫어요가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80%라는 숫자가 실제로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는 정말 많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클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또 환경이 변하게 된다는 거, 환경이 변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 지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최근에 약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 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장애로 들어갈 정도의 지능의 장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상적인 생활이나 아니면은 이제 높은 수준의 뭔가를 학업이라든지 일을 진행하기에는 약간 지능이 부족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것이 장애로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애매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회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계선 지능에 있는 친구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데는 또 사실 굉장히 선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가 예전에 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나? 보도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크죠. 최근에 이제 환경의 어떤 변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경계선 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 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상담이라든지 뭐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일반적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전문가 확충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센터를 가보신 분들의 어떤 글이나 이런 정보들을 보니까 대기 시간이 꽤 긴 편이라고 하니까 아직은 좀 더 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 생각해보면 또 아까 80%가 이런 상담받는 거를 거부한다, 치료받는 걸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외부에 알려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담 치료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전처럼 굉장히 저희들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조금 사람들이 밝히는 거 꺼려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점점 이제 정신과 진료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예전에 많이 봤는데,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또 이제 뭐 달리기라는 사람 입장에서 늘 드리는 얘기는 아이들이 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요즘 정말 아이들 운동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활동도 좀 많은 편이고, 어머니들이 돈을 써서라도 이제 운동을 보내요. 그런 뭐 농구, 축구, 뭐 야구,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이 보내는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뭐 줄넘기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자전거 타기도 하고.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저희 주변을 봐도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운동 활동을 이제 다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국영수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공부의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동의 양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운동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논문이라든지 연구를 보더라도 진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에 가깝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신체적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다 큰 어른인 우리도 달리기를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심리적 이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달리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달리기나 뭐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이들한테는 운동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운동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천천히 뭐 걷거나 아니면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네.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춥죠. 지금은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엔 조금 추우니까 지금은 이제 겨울 동안은 다른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운동이라든지 뭔가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한때 그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에 있는 링피트라는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게 운동 효과가 정말 세거든요. 해보면 운동이 엄청 많이 돼요. 한때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 겨울에 다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링피트라든가 아니면 뭐 저스트 댄스 같은 그런 춤추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피트니스 앱 그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달리기를 하는 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제 와이프나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에는 조금 춥긴 추워요. 그래서 걱정 좀 많이 돼서 몸으로도 겨울 동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봄에 이렇게 달리기를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많으실 텐데요. 좀 궁금해요.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시는지. 달리기가 아닌 다른 운동도 좋으니까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운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한다면 더 좋겠죠. 자전거, 배드민턴 같은 운동도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들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